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 채로 시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 중앙 에너비스뿐만 아니라 흥구석유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면 뭐 흥구석유도 한 7% 가량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석유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 9% 가량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유 섹터가 모두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박스로 강조를 드려보면 유가가 전일 3% 이상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까지 이 하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단기 이슈로 작용할 것인가,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금일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중앙 에너비스의 이 매출 비중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비중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성을 줄 수 있을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현재 업황적인 부분에 정세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유지될 것인가?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 비중인데 뭐 제가 기업 분석 영상을 드렸을 때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존재를 하는데, 유류 판매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을 해줘야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도 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와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입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도 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하락할 때는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도 이 하락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100%는 없습니다. 뭐 주식시장에. 하지만 이 투자 확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유가를 이 선행 지표로서 삼을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의 흐름세도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유가 같은 경우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23년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을 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한다라는 이슈가 계속되면서 공급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해주었죠. 3% 가량 하락해 주는데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하락을 해줬고, EU 정상들이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제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예상이 되었던 시나리오죠. 이란 밑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추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주변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럽연합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을 해 주었죠.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해 주었습니다. 영사관이 뭐 영토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란 영토를 공격해 줬기 때문에 이란도 당연히 보복성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미국의 제스처를 봤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커버해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뭐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뭐 이란이 뭐 피해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티 반군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100% 피해국은 아니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쳤기 때문에 왜 이란만 제재를 하는지, 자,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유럽연합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를 제재해야지, 이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일방적인 편향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과연 누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란을 왜 공격했냐? 뭐 정치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이 정권이
현재 집권 중인데 당선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되는 국가나 전쟁을 야기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네타냐후 정권이 미국 중에서도 트럼프와 친밀도가 있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할 확률이 높다. 대선 있기 전까지.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란 옆에 뭐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또 주변 산유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가져왔는데 갑자기 왜 원달러 환율을 가져왔냐? 이게 사실 원유 관련된 종목의 특성입니다.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될 때 수급 자체가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이나 해운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공포감을 형성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증시에 있던 자본금이 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 있겠죠. 때문에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우선 이 소매 판매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측치가 0.3, 실제가 0.7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금리가 높은데도 소비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현재 원달러 환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CPI 지수도 높게 나왔고 전반적으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 하나로 귀결되면서 현재 환율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되고 이 부분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차후에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PMI 지표 가져왔는데 이 수요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공급 차질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측치가 48.5를 기록을 해주었고 실제가 50.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이슈 여기에 더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리스크로 말씀드렸었죠. 뭐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100% 주가에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류세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과거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은 리스크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에 딱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된 채로 중장기적으로 좀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121선 구간까지도 주가 하락세,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사실 정치적인 측면이죠.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모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강조를 할 확률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겠죠. 그럼 중앙 에너비스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